맛이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지락 술찜을 해서 위스키 페어링을 해볼 건데요. 요즘에는 밀키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바지락 술찜 재료를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바지락 술찜 재료가 오고요. 이렇게 냉동 조개가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기본 재료와 조개 이렇게 포함돼서 2인분 한 세트고요. 그럼 포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채 키트가 있고요. 소스가 있습니다. 조개 같은 경우는 백합이랑 바지락이 600g 들어있고요. 백합은 베트남산이고 바지락은 중국산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해동 후 씻어서 바로 먹으라는 걸 보면 해감은 된 상태로 배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조리법이 적혀있는 설명서가 같이 포함돼서 옵니다. 조리 단계는 간단합니다. 야채를 물에 씻어서 썰어주고 야채를 볶아준 다음에 조개를 찌기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재료를 씻어서 준비해 볼게요.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사실 재료를 손질했다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네요. 대부분의 야채는 손질이 되어 있고요. 조개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추랑 페페론치노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거는 기름과 물 100ml 정도만 있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먼저 설명서에 있는 대로 고추를 썰어주고요. 어슷썰기로 썰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냉장고에서 충분히 해동을 했는데 재료 자체가 얼어서 배송이 와서 식감이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넣고 파와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요. 파와 양파, 마늘을 넣어주겠습니다. 파기름 냄새가 나면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설명서에 1분 정도 볶아주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1분 정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마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눈이 조금 맵네요.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으면 청양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넣고 10초간 볶아준 다음에 조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개를 넣고 1분간 볶다가 준비한 소스와 물을 넣어주면 끝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으니 물과 소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넣고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조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술안주로 바지락 술찜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요즘 밀키트가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걸 보면 따로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채소도 다 국산으로 판매를 하던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기합니다. 불을 중불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조개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 뚜껑을 열고 마지막 재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페론치노와 후추, 방울토마토를 넣고요. 조금 더 볶아주겠습니다. 일단 코로 느껴지는 건 우리가 아는 그 바지락 술찜 향이 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제가 아는 그 바지락 술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맛이 기대가 되네요.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꽤 되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안주가 준비됐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어링 할 술은 라가블린 16년입니다. 이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아일라섬에서 가장 최초로 증류 허가를 받은 증류소인데요. 이 라가블린 증류소의 특징은 다른 증류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위스키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아일라섬의 특징인 피트를 써서 보리를 건조시키는데도 다른 증류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요. 발효 과정은 물론 증류하는 시간도 다른 증류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라가블린의 대표 제품은 16년입니다.
보통 다른 증류소가 10년, 12년 제품을 본인들의 기본 엔트리 제품으로 내세우는 것에 비해서 후성까지도 기타 다른 증류소보다는 조금 오래된 16년 제품을 기본 라인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일라 섬에 있는 다른 증류소들과 멀지 않고요. 특히 이 라프로익 증류소와는 바로 옆에 있지만 사용하는 물과 피트가 달라서 맛과 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일라 섬의 대표적인 피트 브랜드인 아드백과 라프로익과는 다르게 라가블린 같은 경우는 과일향이 많이 나고 꽃향기가 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피트를 보통 탈리스커로 입문하신 다음에 아일라 섬에 있는 위스키를 도전하시곤 하는데 그때에도 밸런스가 좋아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 볼게요. 컬러는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보리차 정도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짙은 호박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그는 43도 치고는 천천히 흐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에 갖다 대자마자 스모키가 확 올라오고요. 그 뒤로 은은한 과일향과 꽃향기가 납니다. 저는 이 라가블린을 피트 위스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병 같은 경우는 개봉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에어링이 아주 잘 돼서 굉장히 부드러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전형적인 피트 위스키인데 스모키와 훈제 향이 많이 나고요. 입 안에서 과일 향도 조금 맴돌고 화사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 라가블린을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는 피니쉬가 상당히 길어요. 길게 여운이 남는 굉장히 스모크한 그 피니쉬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한 바지락 술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괜찮네요.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물도 마늘과 파, 양파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라가블린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바지락 술찜이 제가 바지락을 사서 해서 먹었던 것만큼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채소의 식감이 아무래도 냉동된 상태로 오다 보니까 아삭아삭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조개들의 살이 그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알이 큰 조개에서 살이 좀 더 꽉 차 있으면 훨씬 더 식감도 괜찮고 맛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배송비까지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반조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해감까지 돼서 재료 손질이 거의 끝난 상태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재료를 따로 준비하기 귀찮을 때나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 주문해서 먹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위스키와 더 좋은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